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인벤티 지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쪽에는 정치 테마, 특히 이제 한덕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외에 비만 치료제 쪽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 이렇게 한 종목씩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매 복귀,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함께 좀 볼게요. 인벤티 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큐라틱스라는 종목을 저는 후발주로서 매매를 했습니다. 요 앞쪽에 매매했다가 요때는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쯤에 인벤티 지랩이 이제 오후장에 상한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베팅을 했다가 크게 터졌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짧게 매매를 하고 공략을 했다가 들고 있었어요. 요 구간에서도 상한가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욕심을 냈다가 생명선을 딱 벗어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결국에 제 매수가 아래로 한 뭐 4% 가까이 하락을 했겠죠. 중간에 한 차례 좀 매매를 했다가 나오고 점심 이후에 2시에 좀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또 봤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때 정리하고 또 다시 봤었는데요. 꽤나 좀 지체가 되면서 저는 아쉽게 매매를 하질 못했어요. 3분봉으로 보면은 생명선을 벗어나고 피곤한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 생명선을 돌파를 하면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상한가까지 이어간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보 흐름이 좀 답답해서 매매를 좀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도 장 초반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직전에 고점을 좀 돌파를 했을 때 공략을 하고 이제 상한가에도 잡고 있다가요. 요게 이제 풀려가지고 추가 매수했다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결국에는 살짝 반등도 했지만 이것도 3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앞서 대보 마그네틱도 생명선 기준으로 이러한 시그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냈으면 생명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다? 여기 요 캔들이 확실히 좀 아쉬운 캔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명선 아래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였고 돌파를 했지만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서 돌파를 하고 지키면서 터지는 모습이 아니라 돌파하고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또 암흑기 속으로 빠지고 아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에 뭐 저는 그 이후에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짚어가면서 볼게요. 인벤티 지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큐라티스 후발주지만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인벤티 지랩은 급등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틀 전 요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 큐라티스도 마찬가지예요. 큐라티스도 워낙에 후발주지만 탄력적으로 큐라틱스가 또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매매 거래 정지가 나와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으로 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교육방에서도 새롭게 라파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요거 통합 차트예요. 통합 차트. 제가 요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세렌스톡 쇼츠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대체거래소 팁에 대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요것도 좀 확인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통합 차트 KRX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차트가 보다 좀 깔끔합니다. 통합 시세, 즉 애프터 프리마켓 시세까지 반영이 된 차트의 경우에는 뭔가 좀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데 차트의 모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KRX 기준으로는 라파스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직전에 좀 저항을 여러 차례 받았던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 그것도 레드불 시그널로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도 대체거래소 반영보다는 KLX로 보면 좀 예뻐 보이거든요. D&D 파마텍이란 종목도 최근에 함께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앞서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된 자리가 이때 레드불 터지고 급등하면서 생명선 벗어나고 좀 복잡한 구간이죠. 왔다 갔다 생명선 중심으로 뚜렷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관통당하고 그러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이 있습니다. 레드불 시그널 터지고 나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D&D 파마텍과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입니다. 사실상 인벤티 제랩 큐라티스 다음으로 블루 엠텍이 도발주로서 탄력적인 종목이고요. 레드불 시그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스라는 종목도 지금 뭐가 보여요? 레드불 시그널이 터지고
또 급등, 그리고 레드벨 시그널이 또 터졌어요. 수렴 자리에서. 역시 보시면 주가가 발산하고 고점 이후에 생명선 지키지 못하고 저항받고 피곤한 모습. 생명선을 벗어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또는 언제까지 행보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흑기 속에 접어든 종목을 신규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기다린다. 돌파 이후에 시세를 좀 주다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레드벨 시그널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올릭스라는 종목도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올릭스, 킵스파마,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분류되는 종목이고 차트가 이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보 마그네틱도 매매 복귀만 봤지만 간단하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끼를 부렸던 종목이고 사실 바로 가져도 되는 자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제 가야 될 자리입니다. 카운터덱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자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지 못하거나 또는 중요한 자리를 훼손했다. 그런 종목들 다 보시면 그 이후에도 쭉쭉쭉쭉 빠진 모습을 확인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동양철관이 있었죠. 동양철관. 여기서도 생명선 만날 필요 없이 터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명선 결국 빠졌고 암흑기까지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빠르게 생명선 회복을 못하면 이런 흐름처럼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치거나 밑으로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겠고 애경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케미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요 종목을 밑으로 요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겠고 바로 이어져도 5일선 흐름 터져도 되는 자리. 메가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엘 알미늄은 이제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다가 굉장히 좀 피곤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방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분봉 기준으로는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지금 재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관심 있게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1분봉 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생명선 3분봉 지키면서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는지 체크를 계속해 보고요. 요거는 이제 조정이 밑으로 나온다면 직전에 고점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여기보다 더 올라올 겁니다. 5일선 요런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또 이어져야 겠습니다. 그 밖에 WCP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나인테크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인테크도 이렇게 지금 소화 이 과정 복잡한 구간을 소화를 하고 5일선 흐름 왔기 때문에 바로 쏘아 주던가 큰 그림은 이제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마저 매매 복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아이즈 비전을 살펴봤었는데요. 유비 벨룩스가 엑스큐어보다 이 금요일장은 더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간다면 차트만 보면 충분히 여기서 음봉을 먹으면서 양봉이 떠주면 참 좋은 또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 이슈가 좀 더 확산 또 확대가 될지 그런 부분에 달려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선을 향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 주는지 최근에 핫했던 엑스큐어 유비빌럭스 체크를 하면서 알뜰폰 관련해서는 SKT 신규 가입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확산이 됐죠. 세종텔레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았고요. 아이즈 비전이라든지 LG 헬로 비전이라든지 이쪽 알뜰폰 관련해서도 큰 그림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핫했던 더진이라든지 알체라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전부터 좀 꾸준하게 그 모건 모멘텀 붙으면서 꾸준하게 좀 올랐던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요 캔들을 훼손하는 음봉이 떨어진다면 그러면서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시세 끝. 이런 흐름에서라면 양봉 안에서 조정을 잘 밟고 빠르게 5일선 타면서 이어져야겠습니다. 한싹도 대표적이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요 자리에서 카운터덱 관점에서 당장 올라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당일에 이날 흐름도 봤지만 그냥 반짝하고 빠졌어요. 중요한 시가를 요때 다시 돌파를 했지만 또 빠지고 또 중요한 시가에서 상승의 어떤 추세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요것도 동양철관처럼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아쉬운 모습으로서 생명선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아쉬운 음봉을 먹으면 됩니다. 동양철관도 최근에 이제 생명선을 벗어난 이 음봉들을 확실하게 먹는 힘이 들어와 줘야 돼요.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제가 요때 매매를 하고 끊어냈다가 좀 몇 차례 매매를 했었는데 앞에서 매매를 좀 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토모큐브를 최근에 언급 영상으로 드렸어요. 요 종목도 생명선을 이제 빠져나왔고 직전에 좀 답답했던 구간 고점
맥점까지도 돌파하고 그러면서 지킬 자리에서 지금 생명선 지뢰 시그널이 떴으니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의지를 보여주는지 보자, 그런 멘트를 드렸을 겁니다. 생명선에서 레드불 시그널까지 나와주면서 굉장히 멋진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뭐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프리마켓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기준봉, 의지의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속절없이 그냥 계속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한 방에 또 아쉬운 음봉이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전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 자리에서 HK 이노엔을 매매를 했었는데 요때 그냥 정리를 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요 음봉이 일단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토모큐브는 AI 의료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오코닉 테라피틱스도 이제 여기서 음봉이 더 떨어지거나 하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양봉이 애매한 양봉이거나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확실히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요 구간 아쉬운 음봉, 요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렌시스도 살짝 매매를 했었던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 뭐 단독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짧게 손절을 했었고 다시 또 생명선 지키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흐름 이어지면서 슈팅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볼게요.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매매를 했었고 이날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1분봉이 아니라 3분봉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했어요. 상지건설 보시면 이제 생명선을 한번 반짝했다가 이제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 속에서 이제 베팅이 됐고요. 공략하고 그냥 쟤는 요 정도 챙겨줬는데 2배로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일종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았고요. 상제건설이 이제 생명선을 지키곤 있는데 요게 5월 오는 22일인가요? 요 대규모의 그 전환 청구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한다거나 아마 그 전에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 전까지는 뭔가 좀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했던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프리마켓에서 이제 매매했던 종목 기억나는 게 이제 보성파워텍 원전 쪽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큐라티스 받고 위메이드도 짧게 요날 루엠텍도 매매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자, 태영건설, TY홀딩스 이쪽도 한독수 쪽으로 엮인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포메탈 같은 경우도 한독수 관련해서 지금 급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쪽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선주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정 실업도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덕수 쪽에서 그러니까 우선주를 제외하고 가장 핫했던 종목이 일정실업인데 일정실업 같은 경우에 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와 있거든요. 요 종가 대비 40% 상승하면 거래 정지예요. 근데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개파락을 하고 뭔가 신규론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고요. 한덕수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최근에 좀 핫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요 정도 체크를 해보면서 대성창투도 이준석뿐만 아니라 한덕수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준석 관련해서 넥스트아이 3부산 요쪽은 지금 상승을 하고 생명선에서 상방으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기념해가지고 이제 애기들 첫째 둘째 데리고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어서 스타필드 다녀왔는데요.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내에 제가 이제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안해서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쪽에서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에르코스가 6.80% 최근에 끼를 부렸죠. 생명선을 좀 벗어나는 아쉬운 자리였는데 가장 강한 모습으로서 상한가로 생명선을 한번 돌파를 해줬고요. 지금 이 조정도 암흑기지만 맥점이죠. 그러면서 갭을 좀 띄우고 출발을 할 텐데 음봉이 만들어질지 뭐 양봉이 만들어질지는 열려봐야 압니다만 이렇게 생명선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의 의지를 이어나가는지 에르코스 중심으로 해서 꿈비 뭐 그밖에 아가만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개연 쪽에서는 유일하게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 계룡건설 뭐 모인즈도 있죠. 대주산업이나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온실가스 요거는 이제 무증이 권리락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에코아이라는 종목은 좀 살아있는데 그 밖에는 굉장히 아쉽고요. 신재생 쪽에서 하나솔루션 차트 좋고 GNC 에너지
같이 꾸준한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AI 정책 비아 매트릭스도 지금 생명선에서 의지를 보여주는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생명선에서 여기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 저는 계속 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자리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빠르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금요일장 이 수페타시스가 상당히 강했죠. 16%대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는 M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꾸준하게 뭔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장중에 당일 트레이딩 하기에는 기존에 움직이던 흐름이 제 기준에서는 뭔가 좀 어려워 보여서 저는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봉 차트는 지금 좋은 모습이고, 그 밖에 가볍지만 펜텍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상승을 좀 했었다. 그리고 끼를 부리고 있는 마이크로 투나라는 종목도 있죠. 역시 가볍고 시가총액 작고 뭐 그런 종목이지만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캔들 만들어 놨으면 조정 짧게 받아주면서 이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밖에 뭐 알파녹스, 버넥트, 신플랫폼, ST,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도, 특히 또 인바이오젠 최근에 이것도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홀딩에 대한 리스크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 밖에 로봇 쪽에서는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된 고형, 큐렉소, 수술용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와이트 솔루션, 녹십자, 웰빙 정도 추가적으로. 원전 쪽은 대다수가 프리마켓에서만 반짝했지 움직임이 아쉬웠고요. 두산, BHI 요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5일선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런 캔들이 떴다면 여기서 빠르게 당장 먹지 못하면 이제 생명선 만나러 가는 겁니다. 화장품 쪽 자외선 차단제 AS텍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NFC와 두 종목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역시 가볍지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는 SMCG, 뭐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엔터 쪽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 양자 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젠가요? 요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아이언큐가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직전의 고점을 뚫어냈어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보시면 직전의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선 눌리더라도 잘 지키고 이어져야 돼요. 테슬라는 이런 모습이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생명선을 이렇게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하향 이탈한다거나, 특히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양자 쪽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CTK 그리고 우리로 최근에 또 끼를 부렸고요. 그 밖에는 파이버프로, 엑스게이트 뭐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국첨단 소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흑기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선을 벗어나면 지뢰 시그널 뜨면 빠르게 먹지 못하면 피곤하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피곤한 모습 이후에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고, 이것도 돌파하면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밖에 좀 살펴보지 못했던 종목,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웅진,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아주고 이어가 주는 게 좋아요. 또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의 영상으로 보실 테지만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저는 지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오늘 수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기분 좋은 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